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검찰총장이 된다면 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이 되는 사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판사 출신이죠. 서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윤석열 지검장 어떤 검사입니까? 예, 2013년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이제 수사를 진두지휘했고, 네. 그때 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수사팀에서 좌천되고 했던 그런 분이죠. 네네. 네, 그때 가장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었는데 그 국감장에서 윤석열 지검장이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 이 발언이 내내 회자가 되고 있어요. 네, 당시 그렇습니다. 네, 이 발언을 당시 들으셨을 텐데 서교 판사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발언을 가지고? 그 당시 법사위 국정감사 때 제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고요. 아, 그랬죠. 어, 네네네.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이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직원을 이제 체포, 압수수색 네네. 영장 신청하려고 했을 때 결재를 받지 않고 했다. 네네. 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 네. 이런 폭로를 하셨죠. 그랬죠. 그러면서 나는 검찰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엔 충성하지 않는다. 음. 이런 유명한 발언을 남겼는데 네. 굉장히 소신 있는 검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뼛속까지 검사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소신 있게 네. 어떤 현재 음. 권력이나 재벌 권력처럼 강자에게 굴복하거나 눈치 보지 않고 음. 소신 있게 자기 수사를 하는 네. 그런 검사로서 굉장히 보기 드문 네. 검사다라고 제가 생각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인연은 없으신가요? 뭐 판사로 네, 일하실 때 만 개인적인 네. 인연은 없고요. 전혀 잘 모르는 분이었고, 네. 제가 국회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 인사 뭐 말 그대로 파격 인사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적폐청산 의지의 반영이다. 대대적인 세대 교체다.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는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반적인 이제 그동안 관례에 따르면 이제 파격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기수가 굉장히 낮아졌고, 네. 뭐 고검장 거치지 않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요. 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윤석열 지검장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이제 수사의 모습, 음. 그 2016년도 국정농단 특검 때도 네네. 박영수 특검이 파견돼서 그랬죠. 진두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수사를 굉장히 잘하는 분 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것이 검찰 내부의 후배 검사들에게도 굉장히 그런 점에서 음. 신망이 높기 때문에 네. 비록 기수 파괴라는 거는 있지만 네. 어, 굉장히 그 무난한 인사하고 잘된 인사다라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기수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 구수 끝에 사실 통과해서 그 뒤늦게 검찰에 들어간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 조직은 관행상 이 어린 기수가 본인보다 어리면 이제 총장이 되면은 윗기수가 오늘 받는 게 관례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문무일 총장이 18기, 윤석열 지검장은 확 뛰어서 23기예요. 5기수가 차이 납니다. 이번에도 검찰들이 다 나갈까요? 혹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5기수 파괴라고는 하지만 이분이 나이가 문물 총장보다도 한 살이 더 많을 정도로 네네네. 굉장히 에, 에, 나이가 좀 많은데 이게 이제 연수원 기수도 중요하지만 네. 또 학번 이제 그렇죠. 대학 선후배 우리나라는. 뭐 이런 관계도 또 중요하다 보니까 네. 윤석열 지검장보다 기수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음. 좀 후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꺼번에 나가게 되면 사실 음. 그분들도 변호사 해서 정관료 받아서 돈 벌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검장보다 굉장히 뭐 5기수, 4기수 이상 높은 분들 네. 네. 그러면서 이미 충분히 음. 검찰 고위직 오를 만한 자리까지 갔던 분들은 네. 더 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나갈
필요성을 못 느낄 거라고 생각을 여러 합니다. 상황이. 네. 그나저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윤석열 지검장을 이렇게 차기 총장으로 지명했다고 보세요? 어, 거론됐던 다른 네네. 후보들이 그중에 사실은 이제 뭐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거의 대부분 수사권 조정에 좀 부정적이어서 네. 다른 누구를 하더라도 뭐 검찰 개혁 수사권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사람은 없다고 보고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에, 강자에게 뭐 눈치 보지 않고 특히 삼성 지금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네. 이런 수사에 소신 있게 네.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음.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진두지휘하신 분인데 네. 사실 그 사건들이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네네. 여전히 그 씨앗들이 그 불씨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을 때 음. 어떤 검찰의 조직 분위기 네. 전환도 되고 그다음에 일종의 이제 물갈이 검찰 고위 간부들이 워낙에 과거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사와의 네. 대화에서 검찰 개혁에 뭐 이렇게 정면으로 반발했던 그런 기수들이 지금 음. 21기, 23기 뭐 거기에 되게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네. 음, 그런 것도 하나의 노린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인제 첫 번째 문 대통령이 윤석열 지검장을 낙점한 이유가 첫 번째는 어찌 됐든 검찰 개혁이고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의 어떤 연속성 그런 차원이지만 지금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 교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2003 년의 그 장면들을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잊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들 옷 벗고 나가는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신다면 세대 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네. 대대적으로 뭐 23기 이하는 23기 이상은 네. 다 나간다. 뭐 거의 대부분 나간다. 이런 분위기는 아닐 거라는 취지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뭐 한 문물총장과 그 근처의 기수 18기, 19기 뭐 한 20기 정도 네. 고선에서 검찰 고위직을 이제 이미 음. 충분히 거쳤던 사람들은 더 남아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사표를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뭐 "하나회 숙청 수준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글쎄요. 윤석열 지검장이 무슨 하나회라는 검찰 내부 사조직을 운영한 적도 없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전혀 부적절한, 전혀 관계없는 발언이라고 비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좀 아꼈습니다. 예 사실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어떤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이제 검찰 조직의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음.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검찰 개혁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총장들의 모습은 네. 정부에서 어떤 의견이나 방침을 발표하면 정면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은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네네. 반발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음. 이것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식적인 회의 틀에서 어떤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해서 음. 국민을 위한 제도가 어떤 건지 네. 이렇게 가야지 네. 기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검찰 조직은 뭐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총장은 그런 모습은 지향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지향하는 쪽.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음. 이분은 특수부 출신으로서 네. 특수수사를 검찰이 맡아야 된다라는 소신은 강할 거예요. 네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다 검찰이 다 수사 지휘해야 된다. 음. 수사 중요권도 다 검찰이 다 가져가야 된다. 네. 지금처럼 어느 하나도 내줄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닐 거라. 왜냐하면 네네. 23기 윤석열 후보가 23기인데 그 네. 밑에 기수들은 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이후에 소위 문민정부 하에서 검사를 시작했던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검찰 조직의 어떤 권한 강화라든가 뭐 이런 권위주의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오히려 네. 민주적인 검찰 네. 이런 분위기에 좀 더 관심 있고 그런데 더 익숙한 분들이 지금 검찰의 중견 간부들을 많이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 2003년도보다는 검찰 내부의 반발도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기수별로 좀 상층, 다른. 네. 그렇죠. 상층부가 지금 반발이 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윤석열 지검장의 발언을 아까 강조해서 좀 질문을 드린 이유, 나는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사람에는 충성하지 않는다, 이 발언을 왜 자꾸 질문을 드렸냐면요. 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맥락에 깔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지검장을 지명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발언들, 나는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이런 발언 보면은 이 사람은 뼛속까지 정말 검사 아닌가, 그렇다면 문무일 검찰총장과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예, 윤석열 지검장이 말했던 내용은 사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뒷부분에서 강조된 부분이었고요. 그 당시 네. 제가 받은 느낌도 네네. 검찰 조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애사심 정도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네. 그런 의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검찰 조직의 이기주의 네. 차원에서의 조직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그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 되면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바라는 게 있으시다면요? 네, 첫 번째는 검찰 내부 사람들, 그러니까 검사들의 비리나 범죄에 대해서 좀 네. 제 식구 감싸기로 안 갔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바람직하냐는 관점을 가야지 네. 검찰 조직의 이기주의 관점에서 자꾸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